주말에 안전 안내 문자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9명이었고 어제는 328명이었지요. 한번 늘어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알아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추가 접종 예약과 방역 패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28명. 와,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수였습니다. 예. 주말인데도 주말 효과가 없이 3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확진자 수뿐만이 아니라 중환자 병상도 지금 48병상을 사용해서 거의 다 찬 상황이고 일반 병상도 지금 거의 그것도 있으면 포화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주말에 300명대 정도면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해서는 거의 400~500명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지난 금토일에서 계속 응급의료센터에 저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도 폐렴이 악화되는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다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확진이 돼도 바로 입원이 안 돼서 하루 이틀 지금 대기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있어서 제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정말 모임을 좀 취소하시고 좀 멈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냥 일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예. 코로나 치료하는 의료 현장은 정말 전쟁터 같거든요. 네.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취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백신 미접종 하신 분하고 2차 접종 하셔도 한 5개월 지난 분들이 특히 또 연령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오고 있어서 이분들 사실 확진돼서 보면은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되면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그래요? 될 정도로 너무 빠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병원에 네.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확진 여부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응급실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19 검사부터 하는 거죠. 가게 되면.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뭐 크게 뭐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하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주의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얘기를 하는데 전북에서도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전국적으로 퍼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확산을 막을 수는 없고요. 예. 결국은 이걸 얼마나 조금 늦출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 전북에서 이제 확진된 분도 아프가니스탄 아마 국적의 30대 유학생인데 11월 25일 아마 입국하고 입국 당시에는 음성이었는데 이게 격리 중에 격리하고 나서 격리 해제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문제는 가족이 또 형 집에서 아마 자가격리를 했는데 아마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아마 형하고 조카 27명이 아마 연관해가지고 감염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도 결국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벌써 지금 해외 유입이 23명인데 국내 감염이 27명이니까 총 90명이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예. 델타가 보통 발견되고 4~5개월 만에 전 세계 우서증이 됐는데 오미크론은 거의 전파력을 봐서는 2~3개월 만에 우서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산도 거의 1~2월 중에 상당히 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공포스럽긴 하지만 조금씩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반응이다. 네. 아직까지는 뭐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초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32개나 있거든요. 보통 우리 델타 변이 같으면 18개인데 한 2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백신 회피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효과를 좀 덜 수 있는데 실제 보면 2차 접종에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남아공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 각 나라에서는 이제 아마 서둘러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공기 감염에 준하는 전파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델타 변이보다도 한 5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마스크도 거의 KF94 이상으로 이게 잘 피부에 접촉해서 지내야 될 정도가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증도는 아직 뭐 결론 내리기는 이르긴 한데 네. 델타보다는 사망자나 입원자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이 젊은 층 중심의 데이터가 많아서 좀 더 결과를 봐야지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데 약간 언급이 되긴 했지만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하고 나서 이제 반년 지나면 델타 변이에는 중화 능력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는 방어가 불충분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근데 화이자 2차 접종에도 델타 변이 중화 능력이 한 6개월 지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사실 오미크론뿐만 아니고 델타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백신 접종하면 면역 지속이 얼마나 충분한 항체가 지속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2차 접종을 해도 초기에 한 3, 4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중항체가 높은데 거의 한 4개월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5개월쯤 되면 거의 절반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델타 변이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확진자하고 중증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단차 접종 부스터샷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만약에 2차 접종이 지속이 된 기간이면 거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방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접종에서 3차 접종을 하니까 중앙학제가가 한 25배 이상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 임상 데이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25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중증을 예방한 거는 확실하고요. 그 감염 예방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돌파는 많이 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법으로는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최선의 또 방법이라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청소년층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오늘부터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 좀 올리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등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뜨거운 감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청소년 코로나19 발생이 최근 3주 통계를 보면요. 지금 성인을 넘었거든요. 네네. 10만 명당 거의 소아청소년이 210명인데 성인은 10만 명인데 167명이라서 상당히 지금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특히 최근 데이터 분석해 보면 17%가 소아청소년 17%가 이제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도 한 11명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백신 접종하는 게 접종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위험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심근염 제일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심근염인데요. 심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심근염이 백신 접종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학교에서도 이제 부작용에 대비해서 아주 인력과 시설 준비하면 큰 문제 없고 부모님들이 또 자녀분들 접종하고 나서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있다면 바로 이제 의료기관에 진료를 한다면 발생률은 상당히 높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자녀분들을 접종을 하시는 걸 저는 공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그 관련해서 파이자 백신 그리고 뭐 모더나 백신 이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때도 한참 이 논란이 뜨거웠는데 또 아이들 문제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초기기도 하고 그래서 미접종 학생도 그렇고 이 방역 패스 문제를 놓고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성인들 오늘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사전 예약이 60세 이상은 그냥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똑감하고 똑같이 바로 가시면 위탁 의료기관에 가시면 바로 방문해서 접종 가능하고요. 그 이하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잔여 백신으로는 바로 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빨리 접종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3차 접종을 하면은 항체가가 우리가 2차 접종에 비해서 충분한 항체가가 뭐 10에서 14일이 아니고 예. 5일에서 7일 정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빨리 접종하셔가 조금 안전한 연말과 이제 새해를 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3개월 후에 또 접종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확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들 이제 저희 병원도 지금 그 3차 접종률이 거의 90% 접종을 다 하셨는데요. 예. 의원님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것도 4차 접종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오미크론의 변이율을 고려하면 이제 4차 접종을 해야 될 시점은 오미크론이 우선행이 돼 있을 텐데 아마 지금 3차 접종하고 한 4, 5개월쯤 되면 이 4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체 지속에 관계된 연구 결과가 더 나오면 예. 시원시원하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조차를 모른다는 게 예.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 예. 개개인의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아셔야 되는 건요. 이게 4차 맞으면 이거 이때까지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 앞에 접종이 쌓여야 4차를 해도 항체가나 면역 능력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